운동은 희생을 억제하며 지속되어야 합니다. 광주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참여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서국의 민주화는 달성될 수도 없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던진 두 개의 질문. 전 세계인의 시선을 광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는 소년이 온다에서 1980년 5월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이 광주였다고 말하며 광주는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가 되었다 강조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여전히 선명한 2024년 발생한 12.3 내란. 그날 밤 무장한 군인들 앞에 두려움 없이 맞서던 시민들의 용기. 그 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머물던 1980년 광주를 다시 현실로 끌어들였습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이 기억하는, 그리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5.18 민주화 운동은 무엇인가요? 광주 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 시위 진압 행위는 내란 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 1997년 4월 17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세상을 향해 명확하고 분명하게 밝힌 사실. 그 이전까지 17년 동안 5.18은 폭동이고 무장한 상태로 계엄군에게 대항한 광주 시민은 폭도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법과 역사 모두가 증언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뿌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과 승리를 이끌어낸 5.18 민주화 운동. 다시 광주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1980년 5월)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사람들이 금남로로 모여든 까닭은 목숨을 다해 지켜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모두가 이 물음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보면 이 땅에 민주주의가 부재했던 1960, 70년대 장기 집권을 위해 유신 헌법을 선포하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한 박정희 정권. 이는 곧바로 국민적 반발을 불러오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시민,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점차 폭넓게 확산되자 급기야 1974년 1월에는 긴급조치를 발동.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제9호까지 계속 발동된 긴급조치로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잡혀가 고문과 탄압을 받았지만 민주화를 위한 국민의 목소리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부마 항쟁이 일어나고 이 와중에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으면서 18년 넘게 이어온 장기 집권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쥐어잡은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들. 그렇게 맞이한 1980년의 봄,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유신잔당 퇴진, 계엄령 철폐, 정부주도 개헌 중단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광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80년 5월 14일, 당시 광주 중심가인 전남도청 앞 분수대 광장. 계엄령 해제하라,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와 함께 시민, 학생들이 참여한 민족 민주화 성회가 16일까지 3일간 질서 정연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17일 자정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 전국 대학의 무기한 휴교령 조치, 1980년 5월 18일 아침, 광주 전남대학교 앞. 아침부터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로 향하는 학생들. 그러나 밤사이 이미 학교를 점령한 공수부대가 교내로 들어가려는 학생들을 막아섰습니다. 순식간에 교문 주위에 모인 수백 명의 학생들. 계엄군 물러가라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자 곧바로 날아든 계엄군의 곤봉과 군합발. 이는 곧 시민들의 분노와 항의로 이어졌고, 이날 하루에만 수많은 사람들이 계엄군에 끌려가거나 계엄군의 무지막지한 폭력에 도심 병원들은 부상자들로 넘쳐났습니다. 급기야 5월 19일 금남로, 청각장애인 김경철 씨가 계엄군 진압봉에 맞아 사망. 5.18 민주화운동의 최초 사망자 발생. 계림동에서는 장갑차 발포로 고등학생 김영찬 군이 최초로 총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시민들은 금남로를 비롯한 시내 일대에서 돌을 던지며 계엄군의 폭력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광주는 점점 거대한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광주의 모든 중고등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5월 20일, 계엄군의 폭력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규모로 금남로로 모여들었고, 시내버스와 택시 운전기사들도 차량을 끌고 나와 시위 대열에 합류. 이날 밤 계엄군의 폭력 상황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았던 광주 MBC가 불길에 타올랐습니다. 광주역 등에서는 시민과 대치하던 계엄군이 밤 11시경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 다수의 총상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밤부터 타 지역과 연결되는 광주 외곽도로가 계엄군에 의해 차단됐습니다. (5월 21일로) 넘어가는 새벽, 도로뿐 아니라 유일한 통신수단인 시외 전화마저 끊기고 외로운 섬처럼 철저히 고립되고만 광주. 그래서였을까요? 날이 밝자 이른 아침부터 광주 시민들은 금남로로 모여들었습니다. 공수부대 물러가라는 구호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오후 1시경 시민들의 함성이 더 높아갈 때쯤 도청 건물 옥상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오더니 동시에 시작된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무차별 집단 발포. 달아나는 시민들을 향해서는 광장 주변 건물에 숨어있던 저격병들이 조준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로써 시민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평화적 해결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5월 21일 도청 앞 발포. 최소 41명의 시민이 총상으로 사망. 생명의 위협을 느낀 시민들은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무장에 들어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계엄군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광주 외곽지대로 물러나고 광주는 다시 시민들에 의해 질서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5월 22일) 항쟁 5일째. 계엄군이 철수하고 철저히 외부와 단절되었지만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질서와 치안 상태를 유지하는 등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광주 시민들. 도청에 상황본부를 설치, 20여 명의 시민대표로 구성된 5.18 수습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자발적인 무기 회수도 시작되었습니다. 5월 23일 항쟁 6일째. 시내 질서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상가들도 하나둘 문을 열고 도청 앞 분수대 주위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민주수호 범시민 걸기 대회를 개최, 계엄 당국을 규탄과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집단의 운명을 시민들 스스로 결정한 시민들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가 출현한 것입니다. 시신들로 가득한 상무관. 헌혈하는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선 적십자 병원. 실종된 가족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로 가득한 도청광장. 온 도시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5월 21일 밤부터 외곽으로 철수하던 계엄군은 광주 시내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사람들을 목격하면 그들이 누구건 간에 조준 사격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살상했습니다. 5월 23일 주남마을 버스 총격에 의한 학살. 5월 24일 송암동 민간인 학살. 5월 26일 항쟁 9일째. 계엄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광주 시내로 진입해오고 심상치 않은 계엄군의 움직임에 항쟁 지도부는 도청 앞 광장에서 민주수호 범시민 걸기 대회를 열어 80만 광주 시민의 결의를 채택. 그리고 5월 27일의 새벽, 항쟁의 마지막 날.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계엄군이 밀고 들어오는데도 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도청에 남는 선택을 했습니다. 새벽 4시경 도청 주변을 완전히 포위한 채
건물 안의 시민군을 상대로 거침없는 작전을 개시한 계엄군. 날이 채 밝기도 전에 계엄군은 도청 및 광주 시내 전역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윤상원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군이 사망했고 수백 명이 체포되면서 10일간의 항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으로 하나 되었던 1980년 5월의 광주.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출발점으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이 된 1987년 6월 항쟁의 든든한 원동력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 이정표로 민주화와 인권, 평화를 갈망하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나침반으로 광주는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는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보통은 이제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권위주의 체제, 독재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한국 사회가 바뀌는데 중요한 공헌한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의 이름은 아닐까, 5.18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5.18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5.18 만나서 자기 삶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5.18이 국내든 해외든 비슷한 이제 민주화 운동들이 있었을 텐데 가장 다른 점은 전 시민들이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항쟁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시민들이 항쟁을 통해서 현대적으로 무장한 군인하고 싸워서 승리한 사례도 정말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일간의 항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87년 민주화운동, 그리고 최근에는 12.3 계엄까지 5.18을 이야기할 정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구자로서 항상 5.18을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질문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총칼 앞에서 그렇게 싸울 수 있게 만들었을까?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은 여전히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해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고, 왜 그렇게 싸웠고, 왜 그렇게 죽음을 무릅썼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18을 겪지 않은 세대, 비경험 세대 청년 작가들과 함께 5.18을 주제로 전시를 기획을 한 적이 있어요. 광주하면 무등산, 그리고 5.18이라고 하는데 이 무등산의 무등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없을 무에 오를 등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쉽게 답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온몸이 빨개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 무등산의 무등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등급이 없다라는 의미의 무등이더라고요. 즉 평등을 더 넘어선 의미이기도 한데요. 5.18 당시에 그 광주 시민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공동체 정신이라 함은 이 무등의 의미를 이 사회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하고자 저는 독립 큐레이터로서 광주의 5.18과 무등산을 비롯한 지역문화 자산들을 계속해서 리서치하고 이것들을 시각 예술로서 표현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5.18은 무등산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폭력에 굴복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침묵했지만 그날의 광주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서 싸웠고 그런 희생들이 지금의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역사의 모습들이 광주라는 도시에 여전히 남아있고 또 길을 걷다 보면 항상 마주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저에게 5.18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좀 허투루 살지 않게
끊임없이 인생의 방향을 좀 알려주는 그런 소중한 역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청년 세대들에게 5.18이 아주 위대한 민주 시민들이 이뤄낸 위대한 역사라고 기억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보통의 사람들이 나와 내 이웃 그리고 동료들을 위해 작은 용기들을 내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월 정신이 지금의 청년들에게도 아주 어렵고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닌 내가 일상에서 일상의 민주주의로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선의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씩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정신이라는 것을 나의 삶과 너무 먼 것으로 느끼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이 가치를 이어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45년 전 5.18 때는 이제 군대가 계엄령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현장에 투입이 돼가지고 다 때려잡고 지시에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지시를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작년 12.3 계엄 때는 군대가 동원이 됐지만은 미적미적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두 눈으로 다 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5.18 정신은 보통 나눔과 연대, 헌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올바른 역사관을 이제 갖는 것부터가 중요하다. 우리는 그때 신군부의 군합발을 짓밟혔지만은 그 이후로 6월 민주항쟁에서 태생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12.3 내란도 잘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역사교육의 목적을 논의했을 때 그 중 하나가 인간 이해입니다. 저는 5.18도 이와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5.18에 참여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가폭력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또 5.18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인 것은 우리에게 남긴 과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고민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 5월의 광주. 이것은 결코 한 도시의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의지와 양심에 관한 이야기이자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에 관한 이야기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주의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이야기. 5.18을 기억한다는 건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다양한 갈등과 불평등이 여전히 남아있고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은 늘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그 내란의 밤, 우리는 최근에도 분명히 목도하고 경험했습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공격받거나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렇기에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살피고 가꾸어야 한다고 5.18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고 요구합니다. 다시 당신에게 묻습니다. 1980년 광주가 오늘의 민주주의를 도운 것처럼 그날 그 시민들의 희생이 오늘의 우리를 구한 것처럼 민주주의를 위해 오늘 당신의 일상에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하고